단독 긴급 56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 조영구, 눈물로 밝힌 파산 근황. 요즘 일 끊겨 하루하루가 고통 삼아 화려한 방송인의 몰락. 그리고 충격적인 56억 공중분해의 진실.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서 조영구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성실함과 활력의 대명사였다. 국민 리포터, 국민 MC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선사했던 그가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단독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던 그의 금융 파산 규모는 무려 56억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기와 주식 투자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공중분해되면서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몰락의 서막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를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마저 앗아간 비극적인 드라마였다. 조영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56억 원의 손실은 단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친 복합적인 금융재난의 결과였다. 방송계에서 어렵게 모은 종잣돈과 결혼 후 마련한 신혼집까지 담보로 잡힐 만큼 그는 인생 역전이라는 허황된 꿈에 매달렸다. 특히 지인에게 당한 거액의 사기 피해는 그에게 첫 번째 치명타였다.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았다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그 피해액을 만회하겠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다. 사기 피해 이후 조영구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이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곳은 건전한 투자의 장이 아닌 주변의 달콤한 유혹과 묻지마 투자가 판치는 무모함의 늪이었다. 이것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원금을 회복하고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환청에 사로잡혀 그는 전 재산을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들여 위험천만한 투기 행위를 반복했다. 56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의 지난 30년간의 방송생활 그리고 한 가장의 책임감과 희망이 증발해버린 절망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식간에 공중분해라는 표현은 그가 겪었던 절망적인 시간의 속도와 크기를 그대로 대변한다. 눈물의 고백일 끊김이 초래한 하루하루의 고통과 심리적 붕괴. 파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영구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빚더미에 앉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방송계와 행사장의 러브콜이 급격히 끊겼다. 대중은 그의 실패담을 흥미로운 가십으로 소비했지만 방송국과 광고주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하에 그를 서서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한때 수십 개의 스케줄로 눈코 뜰 새 없었던 그의 휴대전화는 이제 침묵만이 감도는 차가운 돌덩이가 되었다. 요즘 일 끊겨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을 넘어선 존재 자체의 부정에서 오는 고통을 담고 있다. 방송인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을 넘어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심각한 자괴감과 직결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그는 토로한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56억을 날린 무능한 가장이라는 낙인과 싸워야 했다.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쯤이었다.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비독촉 전화와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옥탑방에서 밤늦도록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내가 왜 그때 그 사기에 넘어갔을까, 왜 미련하게 주식의 재산을 탕진했을까 자문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절망은 그의 심장을 시계추처럼 흔들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그의 눈물은 56억 원의 액수가 주는 슬픔이 아닌 가족에게 진 빚 그리고 무너진 신뢰에서 비롯된 처절한 후회의 웅변이었다. 사기와 투기 인생 역전의 환상이 낳은 금융 트라우마. 조영구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을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한방을 노리는 투기 심리와 취약한 사기 피해의 민낯을 드러낸다. 그가 사기를 당한 배경에는 지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다.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형성된 인간관계는 그에게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사기꾼들은 그의 스타성과 절박함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방송 활동으로는 벌 수 없는 큰돈을 미끼로 그를 유혹했다. 피해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경찰 신고 대신 어떻게든 피해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후 뛰어든 주식 투자는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괴했다. 전문가들은 조영구의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의 영역이었다고 분석한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 남의 말을 쉽게 휘둘리는 비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빚을 빚으로 막으려는 도박적인 행태가 그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특히 56억 원이라는 거액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는 것은 그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고위험 종목의 몰빵 투자를 감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반 서민들이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을 단 몇 주, 몇 달 만에 잃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겼다. 그의 사례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중에게도 금융 지식의 부재와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쉬운 돈을 쫓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현실이라는 것을 조영구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심장에는 이제 사기당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가정의 평화라는 지울 수 없는 금융 트라우마가 새겨졌다. 재개 가능성 실현 속에서 피어나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 조영구의 파산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연예계는 냉혹하지만 동시에 재개라는 드라마에 가장 열광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의 눈물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함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출연료가 거의 없는 작은 지역 행사나 유튜브 방송 출연 요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고 있다. 56억 원의 빚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는 이제 돈을 쫓는 대신 사람들의 웃음을 다시 찾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대중의 조건 없는 용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의 재기를 위해 다음 3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 인정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 자신의 오판과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숨김없이 인정해야 한다. 대중에게 그의 회생 과정과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경제 활동이다. 리포터와 MC로서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것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셋째, 본업에 대한 집중이다. 조영구의 재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56억 원이라는 빚의 터널 끝에 그가 과연 다시금 국민 MC라는 명예를 되찾고 무너진 가정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 대중은 냉정한 시선과 함께 그의 다음 발걸음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물은 어쩌면 마지막 절망이 아닌 재기를 위한 처절한 세례였는지도 모른다.